막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 얘기하면 그게 금과 옥조처럼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명구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또 이게 산업 구조가 다른 거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 호흡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한 3년 정도 투자를 해서 벌겠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경기 사이클을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삼성전자가 난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와도 좀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근데 진짜 역대급 적자라고 하잖아요. 역대급 상황이고. 그러니까 혹시나 좀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래가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이거는 너무 적자폭도 심하니까 역대급이라고 하니까 이거 삼성전자는 이제 아예 투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제 사이클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나 올해 반도체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 보니까 원래 2019년에도 정말 안 좋았는데 그때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과거에 치킨 게임 할 때는 적자 많이 냈어요 사실. 네, 분기 단위로죠. 그래요. 네. 근데 뭐 규모 자체가 이제 요번이 뭐 사상 최대라고 하긴 하는데 그때도 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이클 때문에 사이클 바닥에서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는 이게 이제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의 요인이다? 그건 아닌 거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뭔가 훼손 요인이라고 하려면은 마이크론, SK하이닉스는 잘 나왔는데 삼성전자만 안 좋았다. 그러면 사실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업들은 더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그때는 감산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러면은 적자 더 심하게 나는 거예요. 누가 바보라고 적자를 감수하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는 말한 이유가 뭐냐면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약간 가격 인하를 감수를 하고 뭔가 물량을 많이 생산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난 버틸 체력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단순히 뭔가 분기 단위로 적자가 찍힌다라고 해서 뭐 경쟁력이 훼손됐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전쟁. 어저께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뭐 칩 수입을 금지를 하면은 한국도 수출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오히려 약간 더 불편하다는 거죠, 사실. 뭐 단순히 그냥 분기 적자 안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반도체 뭐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는 미국도 중요한 고객이고 중국도 중요한 고객인데 여기에서 뭔가 계속해서 이제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중국 만약에 물량이 줄어들면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늘 거라고는 하지만 또 여기선 까먹는 거니까 그거 계산을 잘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뭐 그렇다고 중국에 아예 뭐 물량을 안 집어넣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가장 그 당면인 거는 이제 중국 쪽의 첨단 설비 자체를 이제 반입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을 내세웠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거기에서 계속해서 뭔가 그 캐파를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나마 저렴한 인건비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서 생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삼성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유도리 있게 초반부터 너무나 이제 뭐 중국의 장기 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딱 끊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유예 기간을 두면서 서서히 어떻게든 생산 시설을 이제 옮겨와야죠. 다른 나라로. 뭐 우리 그래서 뭐 저번에 뭐 평택에다 뭐 300조 투자한다. 뭐 실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대안을 마련하면서 최대한 스무스하게 소프트 랜딩할 수 있게 그런 전략을 잘 세워야죠, 사실. 뭐 단순히 이거는 그냥 기업이 잘해서라기보다도 좀 정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같이 좀 연합을 해가지고 잘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 어제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많이 떨어졌다 한 2%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코스닥 쪽에서 이제 신용 그쪽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그 전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가 슬슬 빠지더라고요. 빠지다가 아마 정확한 건 아닌데 장중에 이제 지정학적인 약간 그 중국에서 또 뭔가 약간 좀 제한하는 마이크론 같은 거. 그렇죠. 약간 그 히토류였나? 그러니까 그게 제한한다라고 말한 건 아닌데 할 수 있다. 뭐 약간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 다음부터 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지금 현재 측면에서 그 미래는 뭐 회복 시점은 뭐 그거는 이제 좀 더 두고 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침체 이슈나 글로벌 경제 매크로나 이런 거를 좀 관찰해야겠지만 주가 수준적으로는 싼 거 같긴 하다. 저평가 구간이. 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PBR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1.26배네요. 26배.
1.2배에서 3배 사이 정도긴 한데 그러면 이제 하단은 맞죠 역사적으로 최저점은 아니긴 하지만 와, 근데 그거 진짜 PBR이 기가 막히네요. 그 1 정도 갔을 때 샀으면 지금 또 번 거잖아요. 그땐 못 사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망할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그때 이제 반도체만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1 미만은 그냥 무조건 분할해서 계속 사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못 산 거죠. 대부분 못 사죠 사실. 야, 그렇구나. 근데 지금도 사실 그 코로나 때 보니까 거의 진짜 2까지 가더라고요. 네네. 그럼 지금도 싼 측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밴드 그 중간보다 밑에 있긴 하니까. 네. 근데 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기가 쉽지가 않은 게 또 미국의 경기 침체, 하드랜딩 이런 거 오면은 또 불안하니까 못 사는 거고. 그렇죠. 영영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네. 참 그러네요. 진짜 의심의 벽, 불안의 벽을 타고 음. 주가는 오른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내양님 마지막으로 네. 한 1억 정도 지금 여윳돈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네요? 뭐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담아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앞서서도 이제 주식 비중 뭐 몇 대 몇이 좋겠냐 공격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7에서 6 정도 뭐 보수적인 분은 3에서 4 정도 뭐 중간 정도로 말씀드리면 절반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절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거는 현재까지로는 확실히 장기 성장성이 담보되는 건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분 뭐 담아 놓는 게 제 생각에는 소외가 안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그런 매크로 경기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PBR 밴드 관점에서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담고 그 다음에 약간 인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조선 기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신재생 이쪽 아직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쪽을 그 정도로 한 분산해서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고 나머지 한 50%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 채권 채권도 그냥 우리나라 채권보다는 미국 채권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신경을.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선호하시는 그런 채권이 서학개미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권이 TLT라고 있거든요. 20년물. 그리고 막 더 선호한 TLM이라고 있어요. 레버리지 3배짜리인데 제 생각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채권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막 100% 200% 먹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리보다 추가적으로 뭔가 수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 채권을 사는 건데 만약에 그 하드랜딩이 온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그 이자를 제외하고 한 15% 정도 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네, 그 정도 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주식에서 깨지더라 하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좀 방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보다 절대 금리도 지금 현재 높고 팍팍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에서 고정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린다고 하더라도 내리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TLT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달러 투자도 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주시장이 어려워지고 경착륙이 오고 뭔가 그런 분위기 안 좋아질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플러스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해치도 되고 하니까는 약간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은 안 사세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말씀드린 섹터를 미국에 투영해서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정말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시점 같은 경우에는 채권 속에서 큰 수익이 났을 때 그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때 돼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레양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이 되게 애매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얘기하는 시기인 것 같고 애매하다는 건 뭐냐면은 주식도 사실 작년 한 연말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싸서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저점 대비 뭐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완전 정고점이랑은 보다는 훨씬 더 올라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여전히 뭐 금리를 이제 뭐 여기서 뭐 25bp 더 올린다 아니다 뭐 블러드 총재 같은 게 50bp까지 올려야 된다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거의 상단에 와 있는 건 맞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 절대적인 금리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 너무 섣부르게 뭐 위험 자산 쪽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 주식쟁이가 채권 안 집었어라고 하더라도 약간 자산 배분 관점에서 좀 그렇게 포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주식에서 가장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조급함이거든요. 기다리는 걸 못하는 거. 근데 하다가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때 사면 대부분 다 잘못된 결정이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이 뭐 요번에 만약에 못 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오래오래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급함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다음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달란트 투자의 이래양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